사람은 효용함수라는 걸 갖고 있어요. 효용함수는 어떤 거냐면 나는 맑은 하늘이 흐린 하늘보다 좋아. 이것이 하나의 효용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난 비 올 때가 좋더라. 나는 맑은 하늘보다 흐린 하늘이 좋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인격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용함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격의 분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인의 상식으로 보면 사람은 개인은 일관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가치체계, 가치판단. 근데 아플 때는 재산을 다 주고도 건강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던 사람이 몸이 낫고 나니까 그거 너무 비싸, 한 1억 원만 줬어도 충분한데 다른 효용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아플 때와 아프지 않을 때는 그 개인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 맺은 계약은 낫고 나면 자기가 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한 계약이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협상해서 가격을 정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가뭄이 크게 들면 문전옥답 열맞이기를 보리쌀 서말하고 바꾸듯이 몸 아픈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의사한테 갖다 바치고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나온 성명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회주의 의료제도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냐는 경제 주체인 합리적 경제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법으로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를 했잖아요. 이건 선택권에 대한 침해. 보험에 드냐 마냐는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지 왜 온 국민을 다 보험에 들게 하냐. 둘째, 왜 물건값을 정부가 정하냐. 지금 의료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 심사평가원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거기서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관이 칼로 째가지고 꼬매는 데는 얼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직접 얼마라고 하는 건 아니고 몇 점, 이렇게 몇 점, 찍고 꼬매는 거는 몇 점, 소독만 하는 거는 몇 점, 하는 거는 몇 점 이렇게 점수로 주면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점수를 보고하면 이쪽에서 점수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죠.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 의료 서비스 시장인데 처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정보 불균형 시장에 대한 처방은, 특히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에 대한 처방은 1. 국가가 공급한다, 서비스를. 사회주의 국가는 다 이렇게 했죠. 영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의사가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봉급을 다 줍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 자체를 국가가 국유화해버리는, 그죠? 시장에 맡길 수 없으니까 간단히 국유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간 공급자를 허용하고 동시에 가격 규제를 하고 더하기 품질 통제, 품질 관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쓰고 있죠. 물론 첫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이런 데는 국가가 직접 하고 있죠. 거기 의사 선생님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립의료원의 회계는 국가회계의 일부로 되어 있죠. 그것은 아주 미미한 비율, 10%, 많이 잡아도 15% 정도만이 국가가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85% 이상을 민간 공급자가 우리나라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가가 공급을 하게 되면 국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것이고, 민간이 공급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가격 통제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격 통제를 하죠. 그러나 가격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일을 생각해보고, 왜 가격 통제가 불가피한가라는 이 정보 비대칭,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 통제다. 헌법 소원을 내도 다 기각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를 해서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람이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 이걸 뭐를 해서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보험 용어예요. 그건 과소비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뇌물 받아먹고 공무원이 이런 게 뭐를 해서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뭐 좀 윤리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스키를 조심조심 타던 사람이 건강보험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고 나면 위험한 코스를 택하게 됩니다. 왜냐? 부러져도 건강보험에서 돈도 나오고, 그죠? 치료도 해주니까 한번 해볼까?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덜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보험 가입 전보다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죠. 감기가 염증을 일으켜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이때 항생제를 쓰는 것이죠. 항생제는 균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인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상기도 감염, 의사들은 감기를 상기도 감염, 기도 윗부분이 감염됐다, 그런 상기도 감염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항생제 내성을 세균에게 길러주기 때문에 잘못 처방하게 되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혹은 물질 세계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이제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칸트처럼 불가능해, 없어 라고 말한 분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인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누구 편이냐면 칸트 선생 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오감, 우리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